응답수학원 조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수동태 관련된 영상입니다. 수동태는 이제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의미적인 변화를 주는 이제 변형 형태의 그런 문법 사항인데요. 오늘 능동과 수동, 그리고 수동태 형태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혹시 수업 시간에 자기는 좀 수동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꼭 잘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동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능동과 수동이라는 말부터 조금 집중을 한번 이해를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능동과 수동, 만약에 뭐가 먼저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능동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사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는 많은 단어들 중에 동사는 사실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게 되면 타동사와 그리고 자동사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할 텐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동사는 뭔가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능동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어가 무언가를 직접 하거나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이제 하는 행동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이 무엇을 하다, 무엇을 가지고 놀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본다면, 수동은 이 주체 대상이죠. 이 주어인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반대적인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상황에 대한 따른 그런 반대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책을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다와 받다라는 동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주다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give가 있고요. 받다라는 단어는 이제 receive라는 단어가 있겠죠. take도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동사로 딱 쓰는 게 아니라 한 동사로 조금 변형을 줘서 다른 단어 쓰지 않고 이제 바로 의미 전달을 하는 거를 이제 수동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동사를 그러니까 주다라는 예를 들면 give라는 동사를 써서 혹은 이제 이걸 받다라고 만들었을 때 다른 단어를 가지고 오지 않고 형태 변화를 줘서 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다라는 의미로 바꾸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수동태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로 이제 모든 문법 용어들은 한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능동은 스스로 무언가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능동이. 그럼 수동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법 용어들이 대다수 거의 다 한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법에 쓰이는 용어들의 한자적 의미를 조금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일단은 능동과 수동의 그런 말의 차이를 좀 설명해 줬는데요. 지금부터는 수동태의 형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수동태의 형태를 일단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수동태의 형태는 우리가 책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동태라고 하면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걸 알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럼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수동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수동태 문장을 변형을 시킬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동태를 만드는 공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3형식 이상의 문장들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쵸. 바로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됩니다. 1형식과 2형식에서는
물론 이제 1형식은 뭐 목적어가 명사 자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2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어로 오게 되죠. 근데 명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2형식은 이제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는 이제 형태고요. 자,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에서는 목적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목적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 목적어가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처럼 목적어가 없는 이런 형식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어떻게 빼요? 이제 앞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어는 어떤 역할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주어 역할이 되겠죠. 주어 역할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자리 변화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동사의 형태 변화로서 만들어지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은 목적어가 주어 역할을 해서 일단 자리 이동을 한번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동사의 형태 변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사가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말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몇 가지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체크하고 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수동태가 될 수 있는 동사는 모두 동사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거라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사를 문법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제 이렇게 좀 나뉘어서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 일반 동사들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는 수동태를 만드는데 따로 쓰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능동, 즉 수동태를 변형하기 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변형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동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비동사가 이제 쓰였는데요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 비동사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 형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동태를 만들어라 라는 어떤 조건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비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가지고 비동사 형태를 만들 때 비동사의 형태를 조금 빌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를 가지고 이제 여기 쓰이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만들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변형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갈려져요. 동사는 하나인데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근데 이때 일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나뉘어질 때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이 비동사가 하는 역할과 이 pp 자리에 오는 역할은 이제 능동이 수동으로 바뀌었을 때 수동의 역할 말이 꼬였네요. 미안해요. 자, 일반 동사가 수동태가 됐을 때 비동사가 하는 역할과 pp가 하는 역할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그 포인트를 잡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비동사는 첫 번째로 뭘 가져오냐면 시제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동사가 현재예요. 그러면 이 현재인 걸 누가 알려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 비동사가 현재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과거라고 한다면 비동사가 과거가 될 겁니다. 자, 그 상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주어와의 수일치예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예문을 선생님이 또 몇 번 보여주긴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주어가 단수예요.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는 이제 s나 뭐 이런 게 붙어 있겠죠. 그죠? 근데 목적어가 복수인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복수다 보니까 주어 자리로 다시 이동을 시키면 주어가 복수 명사, 즉 복수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동사는 뭐가 나올까요? 복수 동사인 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분명히 일반 동사는 지금 단수 형태에서 s나 es를 띄고 있는데 왜 비동사는 아가 됩니까? 라고 이제 가끔씩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 앞에 있는 주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예문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시제와 주어의 수일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p는 단순히 딱 한 가지의 기능이 있죠. 바로 뭐냐면 뭐 형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pp 형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바로 의미를 담당을 합니다. 의미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일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는 pp. 그리고 이 앞에 능동태 했을 때 일반 동사의 시제나 혹은 앞에 주어의 수일치를 담당하는 거는 바로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동태를 만드세요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중에 분사란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분사를 배우게 되면 비동사 없이 PP의 형태만으로도 이제 의미 자체를 수동의 의미를 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배우고 다시 문법책에 한번 돌았을 때 수동태 구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비동사의 존재를 상당히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동사로서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분사나 이런 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사로서 쓰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PP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비동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로서의 기능은 비동사 없이는 수동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분사 파트 쪽이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비동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는 뭐냐면 이제 목적어 이동했고요. 동사 변형시켰어요. 그럼 남은 거 이제 주어의 이동이죠. 자, 주어도 똑같이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주어는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 주어를 뒤쪽으로 보내겠죠. 뒤쪽으로 보내요. 근데 이때 주어를 그냥 단순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보내냐면 바로 전치사를 보내고 당연히 이제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전치사로 같이 오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우리가 무슨 격이 옵니까? 목적격이 오죠. 즉 목적격 형태로 옵니다. 혹은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동태는 이제 이런 형태들을 성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추정적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문장 3형식 이상이 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은 이제 수동태가 가능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는데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주어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나머지 동사들은 형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동사, 동사. 일반 동사일 때 이 일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일반 동사의 현재 이제 시제, 시간대를 나타내는 거는 비동사를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어의 이제 수에 따른 형태 변화도 이 비동사가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PP 형태는 일반 동사의 의미를 가져오는데 이때 그냥 포인트는 말 그대로 뭐예요? PP 형태가 온다는 거죠. 그죠? PP 형태가 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맨 앞에 있던 주어는 어떻게 와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옵니다. 이제 이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 전치사 자리에 뭐가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로 뭐가 오냐면 이 전치사 자리에는 이제 by가 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책에서도 바로 by가 온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바로 by를 쓰지 않고 전치사를 쓴 이유는 뭐냐면 조금 뒤에 가면 전치사를 쓰지 않는 수동태 형태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치사가 온다는 거고 그중 대다수는 by를 쓰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by가 꼭 by여야만 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형태들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예를 들면 간단한 문장이죠. He makes many books예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운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일단 주어, 동사, 목적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로 갑니까? 문장 맨 앞으로 뺍니다. Many books.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 보면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S가 보여 있어요. 그럼 단수하는 건데 지금 뒤에 있는 many books가 앞으로 오게 되면서 지금 이 상태는 단수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복수가 됐죠. 자, 그럼 그거를 일단 머릿속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makes를 이제 수동태의 형태변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형태로 바꿔주게 돼요? 자연스럽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시제가 뭡니까? 여기 시제. 현재예요. 현재. 그럼 이 동기동사도 일단은 뭘 나타내야 되겠어요? 현재를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수가 지금 뭡니까? 여기는 복수예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아가 와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 상태에서 make의 PP 형태는 우리 made인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형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남았죠? 이 주어는 이제 다시 뒤쪽으로 오는데 이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온다고 했죠. 일단은 우리는 선생님 일단 전치사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by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by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가 옵니까? by him. 이런 문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he makes many books라고 하는 능동태 문장을 지금 many books are made by him이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형태 변화를 또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비슷한 문장이긴 한데 자, he made the robot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the robot을 앞으로 빼야 되겠죠? 똑같이 자, the robot.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단수라는 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made를 지금 가져올 텐데 여기의 시제가 지금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다시 끌고 내려와서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당연히 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거고 단수니까 여기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죠? 뭐가 옵니까? 그쵸? was가 와야 돼요. was. 그죠? 자, 그럼 made는 과거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과거형이란 무슨 형태가 옵니까? PP 형태가 옵니다. 그럼 뭐가 와야 되겠어요? 여기에는 made가 와야 되겠죠. 그죠? made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by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든 거는 뭐냐면 여기 옆에 있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을 최대한 일단은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문을 쓴 거고요. 그것도 어디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거냐면 바로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일단 간단한 문장을 좀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문장 정도를 더 이제 예문을 들어서 좀 쓸 건데요. 이번에는 PP 형태에 관련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바로 볼게요. 아까 했던 것들인데. 자, he gave the ring to m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갈 텐데 일단 앞에서 두 문장은 비동사의 형태와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 문장은 이제 PP 형태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가 과거로 넘어갈 때 조금 형태 변화가 좀 다르죠. 이제 우리 규칙 변화라 그래서 ed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불규칙 변화라 그래서 형태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문에서 나왔던 make라는 동사는 사실은 과거 형태와 과거 분사 형태가 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문들만 이제 그런 단어들만 예문으로 쓰고 나면 착각을 해요. 아, 그냥 갖고 오면 되는구나, 과거 형태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문장을 좀 썼습니다.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항상 말하지만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 저 세 포지션만 형태 변화와 자리 위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주어 들어왔죠. 동사 들어왔죠. 목적어 들어왔어요. 이 뒤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가 앞으로 가겠습니까? 자, the ring이 앞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신경 써야 될 거. the ring은 단수죠. 단수입니다. 일단 그 오르쓰기 신경 쓰고, 자, gave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끌고 오면서 무슨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때 비동사가 오려면 더 ring이니까 원래대로라면 뭐가 와야 돼요? 지금 단수니까 is가 와야 되는데 시제가 뭐예요? 이게 과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겠으면 여기에 was가 옵니다. was가 와요. 자, 그리고 나서 PP 형태예요. 사실 이 PP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PP 형태를 사실은 좀 공부를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봐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알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좀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gave 같은 경우에 과거 분사 형태는 바로 뭐가 올까요? 똑같은 형태가 아니죠. 바로 뭐가 옵니까? 기분이 옵니다. 그죠? 기분이 오죠. 자, 그래서 그 반지가 주어진 거죠.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이제 남는 거는 뭐냐면 바로 떨어지면 돼요. 남은 거 써주면 됩니다. To me. 그죠? 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또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라고 하는 형태가 일단은 여러분들 만들 때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동태 형태로 갈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 설명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조금 풀고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푼다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수동태의 형태 그리고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수동태도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수동태가 있는데 진행형 수동태라든가 아니면 현재 완료 수동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이지만 형태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그냥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 형태 자체를 또 암기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칠판에다가 문장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문장을 쓰고 잠깐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영상을 좀 정지를 해놓고 한번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먼저 바꿔보세요. 자기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이제 일반적인 건 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건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것들을 할 텐데 일단은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형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예문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예문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예문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쉬운 예문들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그걸 찾으면 되니까요. 일단 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너무 또 어렵거나 이제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이제 지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He will make the desk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있고요. 그죠? 자, will은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make는 일반 동사죠. 그리고 the desk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형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지금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일단은 똑같아요. 목적어가 주어 자료로 가죠. 그러면 the desk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는 거는 일반 동사일 때만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동사는 일반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will은 변형 없이 바로 will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make는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 형태는 이제 내려오면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the desk가 3인칭 단수 형태니까 비동사는 is가 오는 게 맞을 거고 make의 과거 형태, 과거 분사 형태는 made잖아요. 그럼 is made가 와야 되겠지 하고 철저하게 이 라인을 따라오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is made. 좋아요. 이렇게 쓰면 좋아요. 다만 이렇게 써놓고 체크를 해줘야지. 어디 체크를 하냐면 이 라인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will i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뭐든 다 무슨 형태가 와야 되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be가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똑같이 어떻게 쓰면 됩니까? 남은 거 he 뒤쪽으로 옮기니까 by 힘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다고 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진 건데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수동태로 만드시오라고 했을 때 조동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원래 그 자리, 그러니까 주어 뒤에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갖다가 내려 적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진행형 수동태라는 거를 할 겁니다. 일단 힌트를 하나 주자면 말 그대로 진행형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 선생님이 한 말 진행 수동태라는 걸 참고로 해서 지금 예문을 쓸 텐데 쓰고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he is making the desk예요. 한번 수동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똑같죠? 일단은 뭐가 앞으로 가 있어요? The desk예요. 그죠? The desk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분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얘는 지금 무슨 동사? 비동사예요. 그죠? 비동사. 그러면 얘는 making 무슨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저쪽에서 수동태는 어떤 동사만 바뀐다고요? 일반 동사만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비동사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똑같아요. 조동사도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잖아. 그럼 비동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the desk는 또 몇 인칭이에요? 지금 3인칭이니까 형태 변화도 없겠네요? 그냥 끌고 오면 돼요. is예요. 그냥 끌고 온 거야. 이렇게. 그런데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뒤쪽이 the desk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으면 is는 바뀌는 건가요? 아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making이 일반 동사니까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면 돼요? 뭐 일반 동사든 뭐든 어쨌든 중요한 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얘를 이제 다시 만들어주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be made가 일단 떨어지겠죠. 그죠? 일단 써볼게요. 자,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어떻게 쓰면 됩니까? by 힘을 쓰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요 형태가 이상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분명히 비동사 플러스 PP가 와야 돼 라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형태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B를 이 앞에 있는 is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is와 여기 있는 B는 다른 I입니다. 이 is는 이 making이 바뀌어서 온 B가 아니에요. 이 비동사는 이 is는 그냥 위에 있는 is가 떨어져 내려온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뒤에 오는 be made는 여기 있는 B는 이 making이 바뀌어서 B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봤을 때 혹시나 B를 안 쓰면은 얘랑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일반 수동태랑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지금 무슨 형입니까? 이 형태를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이 되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돼요. 그러면 이 문장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똑같은 수동태 문장은 형태가 능동에서 수동태로 바뀐 거지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면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우리 현재 진행은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죠. 그죠? 여기 비동사 있어요. 여기 동사 있어요. 동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라인을 잡냐면 자, 요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앞자리. 아까 선생님이 진행형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뭐로 만들어요? 진행형으로 만들어요. 여기는 밑줄 치면. 그리고 여기 끝나잖아. 그럼 이 D를 어떻게 만들어요? 수동태의 형태에만 꼭 맞는 게 아니라 수동태의 형태로 맞춰만 주는 거야.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씌우고 진행형은 아까 우리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라고 했죠? 여기다 뭐 붙이면 됩니까? ing를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진행형이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being made는 뭐가 된 거야? 수동태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선생님 being made는 수동태가 아닌데요. 왜?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면 being이 아니라 be여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수동태에서 비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참 재밌는 아이예요.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동사의 형태 있죠.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기만 하면 돼요. 누구 앞에? PP 앞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The desk is being made by him이에요. 자, 앞에는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하지만 being made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왜? being의 형태가 저쪽에 있는 be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누가 있어요 지금? 비동사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진행형 수동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이해가 되면 문장 하나를 더 써볼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밑에 거 보고 써버렸네요. 자, he has made the desk. 자, 이것도 한번 힌트를 주자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자, 위 두 개가 지금 이해가 됐다면 선생님은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실수해도 좋으니까 또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누가 앞으로 나가요? The desk가 나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현재 완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얘의 정체예요. 자,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have plus pp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현재 완료에서 쓰이는 have와 has는 사실은 일반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얘들은 조동사라고 또 조동사처럼 쓰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반 동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완료 부정문을 만들 때 has 뒤에다가 not을 갖다 붙일 거예요. don't를 쓰지 않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우리가 마치 뭐처럼 여깁니까? 조동사처럼 여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 동사가 아니니까 그냥 내려와야지. 그지?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여기에 has가 옵니다. 단수니까. 그죠? 현재 그대로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made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태처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써볼게요. be made가 또 나오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뒤에 by him을 써요. 그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거?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여기 첫 번째 주어진 능동태 구문이 지금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형태예요. 현재 완료 형태. 그러면 이 밑에도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완료 형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현재 완료 형태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have, has 플러스 pp 형태로. 앞에는 그럼 무슨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현재 완료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B가 아니라 뭐가 오겠어요? 그렇지. 얘를 PP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뒤쪽 라인 being made야. being made는 이제 무슨 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가 된 겁니다. 수동태가 된 거예요. 왜? 비동사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made 앞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해? 비동사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해되시나요?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조동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현재 진행이 들어왔을 때 과거 진행 똑같겠죠? is가 뭐로 바뀌면 되겠어요? was로 바뀌면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완료를 무슨 구로 바꾼 겁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법책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진행형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책들은 수동태의 진행형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진행형 수동태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행형 수동태를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진행형 수동태는 그냥 설명했잖아. 앞에는 뭐부터? 앞에 두 개는 진행형 형태로 만들고 뒤에는 수동태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 앞에는 무슨 형태? 현재 완료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고 뒤에는 무슨 태?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뭐가? 이 빈이든 비동사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물론 이제 어떤 문법책에서는 이 수동태 형태라고 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 일반형,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금방 선생님이 설명한 현재 진행형 수동태, 과거 진행형 수동태, 그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럼 당연히 과거 완료 다 붙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과 같이 한번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까지 한번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요즘 교재에서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까지 많이 언급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내신 교재나 아니면 이제 수업 교재 우리 수업하는 교재에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맥락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순서대로 수동태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동태의 진행형 이러면 뭔가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냥 뭡니까? 진행형 수동태는 앞에 진행형 만들고 그지? 그걸 가지고 뒤에 어떤 형태만 유지하는 거야? 수동태의 형태로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빈을 본 것처럼 비동사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비동사가 어디 앞에? PP 형태만 앞에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수동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일단 기본 수동태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변경 시 조심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수동태의 기본 형태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거를 눈치를 빠른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설명이 많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수동태는 지금 누가 껴있어요? 비동사가 껴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문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럼 비동사가 있는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비동사 뒤에 not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 더. 그럼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동태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형태 변화라든가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잘 몰라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좀 당황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이번 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위에 것만 좀 두 개만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does he buy the book? 이라는 의문문이 하나 있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들어왔을 때 수동태가 이제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단계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금도 좀 짜줄 거예요. 자,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죠. 그럼 이거를 평성으로 다시 돌릴 겁니다. 평으로 돌리면 어떻게 됐어요? He buys the book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the book is bought
by 힘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주어진 문장이 바로 어떤 지문이었어요? 의문문이었잖아요. 의문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어 놓은 이 문장을 어떤 걸로 바꿔야 돼요? 의문문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is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is the book. 그죠? 자, 그리고 뭐겠어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is만, 비동사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남겠어요? 여기 있는 boat가 나오니까 boat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is가 앞으로 나가니까 여기를 또 by나 이렇게 바꿔 쓸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여기서 is만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is만. 자, 나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by 힘을 쓰고 제일 중요한 거 물음표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은 뭐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와서는 또 선생님이 또 그만큼 찾아서 해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수동태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는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가지고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라고 먼저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예문을 든 이런 문장들이나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쉬운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가 돼야 돼요.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절대로 모르는 거나 못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설프게 알아서 자꾸 어려운 거에 가서 실수하고 이러면 재미도 떨어지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쉬운 문장들 먼저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차근차근 가야 돼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쉬운 걸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머리 좁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쉬운 것들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 이제 문장의 길이나 좀 어려운 문장들을 확장을 해가는 게 아마 더 학습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수동태의 의문문까지 우리가 오늘 좀 했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실에 다룬 내용도 1차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다뤘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4형식 그리고 5형식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또 하고 선생님이 또 영상을 한 번 더 올릴 텐데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것만 선생님이 툭툭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리는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물론 이제 문제 영작이나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은 설명해 주겠지만 사실은 좀 드물거릴 생각이 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동태의 기본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